네, 자 우정직이십니다. 자 경험과제랑 상황과제 챗봇 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험과제. 자 일단 우정 지원하신 동기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목소리 좀 크게. 제가 고등학교 3년간 치매이신 할머니를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크게. 그리고 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관께서 제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비행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게 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상황을 종합해서 공무원의 어떤 직렬이 있을지 찾아보던 중에 서울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 물류센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국제우편의 발신과 도착을 담당하고 그리고 통관로의 회부 그리고 행방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쪽에 그러면 잘 하실 수 있는 뭐 경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제가 외국계 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외국계 물류회사에서 엑셀과 SQL을 이용해서 서버를 사용해서 고객사의 재고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부처가 물류센터인 만큼 제 경험을 활용해서 앞으로 있을 업무에 성실하게 빠르게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첫 업무에서 서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여서 고객사가 저와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제 고충을 상급자에게 토로하였고 그리고 업무를 다시 한번 배워서 순번을 1번부터 끝번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제작을 하여서 다시 실수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활용해서 앞으로 업무에 실수를 하거나 그리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빠르게 적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여기 쓰신 것 중에 뭐 매니저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뭐 오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셨네요. 뭐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경험 노력은? 제가 NA 매니저를 했을 때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였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하루에 2시간만 잘 수 있는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저의 맡은 업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했고 그리고 그 결과 계약이 종료할 때 연장 제의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활용해서 제가 맡은 업무가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저기 질문 못 받아서 좀 아쉬운 자랑하실 거나 뭐 소개시켜 주시고 싶은 역량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에서 생활할 때 장애하고 생활 도우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학우는 뇌병변으로 인해서 왼쪽 편마비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학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우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해당 학우의 식사, 이동, 빨래, 학업 등을 도왔고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기가 종료하였을 때 저와 잘 지내주어서 고맙다와 그리고 앞으로 더 같이 생활할 수 있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학우와 총 3학기 동안 같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평소에 뭐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우정 여러 가지 뭐 정책 서비스 사업 뭐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떤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 게 좀 있습니까?
이용해 보신 후기도 좋고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본 정책은 우체국 나름의 안전보험이라는 공익보험입니다. 해당 상품은 플랫폼 경제 업무에 종사하시는 배달 종사자분들에게 제공하는 공익보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배달 종사자분들의 50% 이상이 무보험으로 다닌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분들께서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될 것이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익성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해당 사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뭐 좀 서비스나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신 것 중에 뭐 개선점이거나 혹은 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우체국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우체국 등기 우체국 등기 이름이 뭐죠? 우체국 등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요? 등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아직 등기를 발송할 때 많은 분들께서 등기 위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등기 우체국 위에 개인 정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봉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요? 근데 우체국에서는 사전 간편 접수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우체국 서비스 비용도 감면을 해주고, 또한 개인정보를 봉투 위에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께서 우체국에 오셔서 현장 접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제도를 더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를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우체국 담당 주무관님께서 해당 명함을 나눠주시면서 이러한 제도도 있고, 또 이 제도를 이용할 시에 서비스 이용 금액도 감면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해당 해당 카드들을 나눠드리면서 홍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함? 담당자 명함요? 아니요, 이 카드 명함 같이 생긴 카드를 나눠주셨습니다. 안내 카드를 만드는 네네. 걸 좀 많이 보급하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정직인데 우정직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공직 가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요한 공익 가치는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님들이 맡기신 상품을 의뢰하신 상품을 고객님들께 안전하고 정확성 있게 배송을 해야 하고, 또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편안한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우정사업본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님들께서 의뢰하신 상품을 수취자에게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요즘에 공무원들 좀 들어오셔가지고 관두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예, 우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분의 1 정도는 관두십니다. 예. 많이들 이제 그만두셔서 안타깝기도 하고 뭐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퇴직률이 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본인 생각하시는 이유랑 개선 방안 좀 들어볼까요? 네, 신규 공무원분들께서 공무원들의 장점만 보시고 처음에 지원하셨다가 실제 입직하신 후에
본인이 생각하신 부분과 맞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발급한 공무원 채용시험 안내봄이라는 정책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또한 어떠한 공직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등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 전에 이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실제 시험에 임하여서 앞으로 입직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퇴사를 좀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하기 단계부터 좀 현직 정보를 좀 충분히 알려주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아이고 다 돼가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뭐 우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돼서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좀 생각해 보신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것 포함해서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우정직에서 4차 산업혁명 활용 방안. 네, 우정사업본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정 마이 데이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여서 물류가 집중되는 시기 또는 장소 등을 분석을 하여서 이 장소와 시기에 집배원을 집중 배치한다면 물류가 적치되지 않고 고객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배송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에요? 네, 네. 네, 자,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12분 있네요. 자, 상호과제 챗봇이네요. 어떤 상황이 좀 상황 내용만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A 부처에 대한 민원을 민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민원이 증가하여서 야간 및 휴일에도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챗봇을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민원부서는 챗봇의 신뢰성 문제와 그리고 그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항의성 민원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서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파악하셨고요. 자,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이 담당자라면? 저는 우선 민원부서에 챗봇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가 현재 야간 및 휴일에도 민원 업무를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제기하시는 민원 처리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 결과 저는 민원인 분들에게 공익성을 전달하는 부분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챗봇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은데 뭐 보완을 좀 해야겠네요. 어떤 보완책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원부서에서 제기한 신뢰성 문제와 그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예상됩니다. 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챗봇의 특징을 활용해 볼 것 같습니다. 챗봇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여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민원부터 단계적으로 챗봇을 도입을 하여서 챗봇을 학습시킨 후에 추후에 좀 더 복잡한 민원까지 적용을 확대를 하여서 답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항의성 민원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나 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는 뭐 일단 받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선 형식적인 절차와 같은 신청 기한이나 그 마감 기한 같은 날짜 안내나 주무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함 혹은 전화번호와 같은 간단한 답변부터 우선 먼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좀 하자. 근데 이제 막 이런 거 안내하고 이러면 뭐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콜센터 직원분이 받으셔서 바로바로 해주는데 이게 하면 중간에 한번 단계를 거치는 거니까 안 되면 뭐 콜센터로 또 연결하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불편하시는 민원들이 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대응 방안. 네, 뭐 그것 때문에 시간 걸린다고 뭐 콜센터 직원 바로 받아서 안내해 주면 되지 왜 로봇가 받냐고. 국민분들께 현재 민원부서가 처해 있는 과중한 업무 상황을 먼저 충분히 설명드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민원을 해결을 한다면 대기 시간에 상관없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들어서 설득을 해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부서에서는 또 만약에 민원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콜센터 분들의 인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또 사실은 뭐 직접 고용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제 민간에도 위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 고용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수입 문제나 업체나 민원부서는 저 그런 이유로 좀 고용의 문제들까지 연결을 시켜서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께서 응대하셔야 하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이제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형식적인 민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이 응대하셔야 하는 그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그 안내를 하는 업무가 사라진다면 고객분들께서 대기를 하지 않고 또한 콜센터 분들에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콜센터 분들의 업무 효율성도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 네,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도입을 하면 또 민원이 생기면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불편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부정적인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좀 담당자로서 대처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다면 제가 민원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챗봇의 도입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해서 챗봇 도입 이후에 업무 효율성이 얼만큼 향상했는지 혹은 야근과 휴일 근무 횟수 등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사실관계를 들어서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정 보도를 계속 하신다면 저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선 노력도 같이 좀 꼭 알려드려야겠죠. 뭐 초장에는 조금 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좀 개선 업그레이드를 좀 할 계획이 있으니 좀 양해를 좀 구해달라는 것도 좀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2분 남았는데요. 일단 그 요즘 우체국 근데 중요한 건 궁금해서 물었는데 우체국이 왜 있어야 됩니까? 뭐 택배도 있고 굳이 요즘 편지 보내는 분도 많지 않고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인터넷 뱅킹이라 섬에서도 다 인터넷 뱅킹이 되는 시대인데 뭐 굳이 이렇게 전국에 우체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고객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우체국의 가장 큰 목적은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우체국이 없어지면 40% 이상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체국이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소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정사업본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제 많은 예산과 이제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게 물론 이제 예산을 좀 줄이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부가 꼭 이걸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없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저는 우정사업본부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을 설명을 드려서 우정사업본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뭐라고? 공익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못한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입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것 해서 21분 했습니다. 소감은요? 너무 풀 버전에서 완전 풀 버전 처음이니까.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목소리도 너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자, 자랑 얼마나 했다 경험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경험이 그 어학 능력인데 그거 빼고는 자랑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을 했다. 포인트는 생각보다 많이 못 땄네요. 네. 무난하기는 갔는데 무난하다. 예, 무난은 하다. 무난만 하다. 뭐 아무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쓰시는 것도 되게 많이 쓰시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의미값이 없죠. 지금 잘 보면 예, 뭐 보기는 제가 봤는데 좀 자랑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랑을 좀 효과적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냥 무난해요. 그냥 그러니까 포인트를 확 따고 이런 느낌은 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냥 뭐 그렇구나. 경험 노력도 물리 경우에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막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다시 물었는데 갑자기 실수해서 뭐 고쳤다는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자랑을 하라니까 왜 갑자기 또 실수한 거를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 논리에서 뭐 이런 거 해봤고 무채국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접목할 수 있는 것 같다. 아까 뭐 SQL 가지고 재고 관리를 한 적이 있으니 뭐 당연히 뭐 EMS가 됐건 뭐가 됐건 EMS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네 이분이. 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좀 정제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자세하게 설명할 거는 돼 있는데 좀 이것처럼 짧게 치고 가면 이제 본인이 그죠 이렇게 이 밀어넣기를 한번 안 해보시니까 이제 그냥 딱 그런 느낌이죠. 졸라 허무하네. 열심히 썼는데 이게 뭐야. 뭐 별거 안 물으시던데요. 그러고 이제 뭐 그냥 무난하게는 봤어요. 이러고 이제 아마 나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한 보람이 원래 보람이 없기는 한데 보람이 좀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죠? 그다음에 정책도 이런 것도 짜잘한 거 있으면 한 개만 얘기하지 말고요. 뭐 이거에도 공익보험에서 뭐 이렇게 하더라 한 문장이면 될 것 같고 플러스에서 뭐 우체국 등기 얘기를 또 좀 했더니 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좋더라. 두 개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밀어넣기 하는 거예요. 빡빡빡빡 밀어넣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에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자세하게 물으면 또 자세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노력도 물어봤는데 착하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뭐 그냥 착하지 뭐 다들 다 착해요. 악한 사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 매니저 얘기도 2시간 잤다는 얘기 하나 뭐 야근할 일은 없기는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딱 요거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퇴사 증가 원인은 그죠? 그 나는 안 그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도 충분히 알아봤다 뭐 얘기를 하든지 공제가책에도 지금 뭐 디테일이 없고 그죠? 4차 마이 데이터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게 뭐다는 얘기를 하고 그냥 퉁치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뭐 긴 얘기 할 거 없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같이 하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럴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려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더 이상 포인트를 뭐 좀 따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황은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사실 없는 거라서. 예.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 같은 거 보완하면 부족하다. 뭐 아직 초창기에 어떤 제도든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니 언론이 부정보도하면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이제 보완 계획이 있다라는 것,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예, 알려서 국민에게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아요.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없어서 아까 제가 그냥 껴가지고 그냥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우체국 필요 이유도 뭐 40% 얘기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더 없네. 그죠? 예. 예산 효율적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정에서 어, 예산 안 쓰거든요. 저희 자력갱생 하거든요. 네네. 우정 공무원 월급도 예산에서 안 받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다. 네. 국민들 부담 드리는 거 아니다. 아, 네네. 국민들 부담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 전 도서상관까지 다 보편적 서비스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구성을 하셔야지. 아, 네네. 말했잖아요. 공무원 월급 중에 네네. 유일하게 예산 안 쓰는 월급이 당신들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자력갱생한다고. 네네. 그 예금과 보험은 그 우정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만큼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네. 딱 그만큼만. 네. 먹고 살 만큼만. 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민간 침입이니까. 네네. 이해했죠? 뭐 네. 택배도 단가 경쟁을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아, 네네. 안 하는 거기도 하고 보면 못 하는 거기도 한 거죠. 네네. 되게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좀 잘 잡고 있죠. 네네. 균형을 잘 잡으니까 민영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네. 우리 10년 전에 민영화하자는 얘기 뭐 코레일 민영화하듯이 이것도 다 민영화하자 그러고 이제 많은 기관에서 국가에서 상당 부분 민영화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죠. 아, 네네. 이명박 씨가 한번 하려다가 그분은 뭐 다 비즈니스 네네. 하시는 분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없지 않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좀 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다. 그냥 무난. 조금 밀어넣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은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좀 짧게 좀 효과적으로 좀 예, 짧게 밀어넣기 짧게 효율적으로 조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다 무난을 하셨어요. 질문? 아, 혹시 글씨 때문에 막 아니 그뭐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좀 펜을 좀 두껍게 써요. 예, 뭐 글씨는 문제 없고요. 못 알아보시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아, 저도 한글을 알아요. 한국말 잘해요. 아, 네. 네.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무 중요한 건 경험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단 그냥 적절하게 해서 적절하게 답변하고 많이 적었는데 답변 쓴 거를 평가하는 쓴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본인 얘기한 것만 좀 네네,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네. 자꾸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네네. 원래가 그런 거예요. 물론 면접에 따라서 쓴 거 보고 그냥 뭐 매니저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적었구만 얘가 또 답변을 못해 이래갖고 뭐 이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면접위원의 어떤 선의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좀 답변을 조금 정제해서 좀 빡빡 밀어넣는. 그러니까 방금 본인이 하셨던 느낌이 실제 면접 느낌이에요. 네네. 후속 질문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왜냐 그래도 시간이 없거든. 7개 부르면 끝나버리니까. 원래 10분 해야 되는데 12분 하고 경험 과제까지 뒤에까지 포함하면 거의 14분 정도를 해준 건데 흔치 않아요. 아, 후기 이렇게 길게 묻는 거 안 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안 묻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아까. 그럼 더 줄어들죠. 네네.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됐죠? 네. 그러니까 뭘 잘하려면 이제 그런 좀 효율성을 좀 답변의 효율성 밀도를 좀 높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난하다. 무난한데 예, 경험 과제는 다 밀어넣기가 좀 아쉽다. 자, 다음 설치 한번 하겠습니다.